안녕하세요. 급성 중독 환자 처치 및 간호 발표를 맡은 윤성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목차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성 중독의 정의, 두 번째 독성 물질 흡수 억제 방법, 세 번째 독성 물질 제거 증진 방법, 네 번째 독성 물질의 종류 및 처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성 중독이란 특정 물질이 신체에 신속하게 흡수되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약물, 화학물질, 알코올, 독성가스, 중금속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독성 물질 흡수 억제 방법에는 위세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응증으로는 독성 물질 섭취 후 1시간 이내에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항콜린성 약물과 같은 위 배출을 느리게 하는 약물의 경우 수시간이 지나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트로핀이 있고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아트로벤트인 이프라트로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벨튜브를 삽입 후에 위내 중독 물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시린지를 통해 빨아들입니다. 실온의 노멀셀라인 성인 기준 250ml, 소화는 kg당 10에서 15ml 주입 후에 폐수액이 깨끗해질 때까지 시행합니다. 환자는 레프트 라테럴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세척의 금기로는 강한 산과 알칼리를 함유한 부식제를 섭취한 환자에게는 에소파기엘 퍼포레이션이 올 수 있으며 휘발유와 기름을 포함한 탄화수소 섭취 환자에게는 아스피레이션 누모니아가 올 수 있으므로 금기입니다. 또한 기도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금기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활성탄 사용이 있습니다. 적응증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 벤조디아제핀, 엔세이드, TCA 약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콜린성 약물이나 배조어 형성을 하는 약물의 경우 섭취 후 1시간이 경과해도 투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배조어 형성 물질에는 혈분제제, 디곡신, TCA 등이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성인은 50g, 소아는 kg당 1g, 연구나 비위관을 통해 물과 혼합하여 투여합니다. 물과 활성탄 비율은 8대1로 사용합니다. 저희 응급실에서는 흑산이 50g이므로 물을 400ml 정도 섞어서 환자에게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금기로는 활성탄에 흡착되지 않은 물질에는 금기합니다. 예를 들면 금속과 부식제, 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또 기도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항부 위장관 천공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성물질 제거 증진 방법에는 소면 알칼리화가 있습니다. 목표 pH는 7.5에서 8.0을 유지해 줍니다. 방법으로는 8.4% 소듐 비카보네이트를 1에서 2 ml 이퀴발런트 퍼 kg를 IV 볼루스 후에 5% 덱스트로즈에 소듐 비카보네이트를 150ml 이퀴발런트를 혼합하여 지속 투여합니다. 주의할 점은 심각한 하이포칼레미아를 유발할 수 있어서 KCl을 같이 투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활성탄을 반복 투여합니다. 똑같이 초기에는 성인은 50g, 소아는 kg당 1g을 비위관을 통해 물과 혼합하여 투여하고 반복적으로 줄 때에는 성인은 25g, 소아는 kg당 0.5g을 2시간마다 투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로 카바마제핀이나 페노바비탈 약물에 사용합니다. 이제 독성 물질의 종류 및 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류로는 아세트아미노펜, 벤조디아제핀, 베타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TCA, 리튬, 파라쿼트, 유기인계 농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위장관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30분에서 2시간 내에 치료 수준에 도달합니다. 배출 방광기는 2시간이지만 감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17시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간에서 대사되며 무독성 수용성 대사산물로 전환되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시에는 복통, 오심, 구토가 동반되며 수일이 지난 뒤 황달, 의식저하, 신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해독제로는 아세틸시스테인이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뮤테난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아세트아미노펜의 기전은 글루타티온 보충 및 비독성 대사를 촉진하며 독성 대사산물인 NAPQI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아세틸시스테인의 투여 방법입니다. 3단계의 처방에 의해 총 20시간 15분 동안 투여합니다. 쓰리백 요법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로는 15분 동안 kg당 150mg을 투여하고
그다음 4시간 동안 kg당 50mg을 투여합니다. 세 번째로 16시간 동안 kg당 100mg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벤조디아제핀입니다.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가바 수용체에 결합하여 가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증강시키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종류로는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노라제팜, 클로나제팜, 미다졸람이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의 해독제로는 플루마제닐이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플루닐이라는 약명으로 사용을 합니다. 초기 용량으로는 0.2mg을 IV를 줍니다. 30초 동안 투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 용량으로는 투여 후 30초 이내에 의식 회복이 없으면 추가로 30초 동안 0.3mg을 IV를 투여합니다. 이후 1분 간격을 두고 0.5mg을 30초 동안 투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탈 3mg 투여 후에도 의식 호전이 부분적이면 최대 5mg까지 투여할 수 있으며 투여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의식 저하의 원인이 벤조디아제핀계의 약물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로커입니다. 고혈압, 심부전, 빈맥, 부정맥,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며 교감신경계의 카테코라민 효과를 억제하여 심박수 및 혈압을 감소시킵니다. 종류로는 프로프라놀, 인데놀이 있고 티모롤롤, 그다음에 아테놀, 메토프롤롤이 있습니다. 베타블로커 중독 시에는 빈맥, 저혈압, 저혈당, 경련, 의식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징으로는 빠르게 흡수되며 최대 혈중 농도 도달 시간은 1에서 3시간이며 약물의 종류에 따라 방광기가 다양하며 과다 복용 시 연장됩니다. 프로프라놀의 방광기는 12시간이며 과다 복용 시 경련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베타블로커의 치료로는 투여 1에서 2시간 이내에 활성탄을 kg당 1g을 경구, L튜브를 통하여 투여합니다. 해독제로는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글루카곤은 심장의 수축력과 심박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며 초기 5에서 10mg을 IV 볼로스 투여하고 효과 없을 시에는 10에서 15분 후 반복 투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효과가 확인되면 1에서 5mg을 시간당으로 주입합니다. 두 번째 해독제로는 칼슘이 있습니다. 칼슘 클로라이드랑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환자에게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용량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여합니다. 인슐린 1유닛을 kg당 IV 투여 후 1에서 10유닛 per kg per hour로 주입합니다. 혈당 유지를 위해 덱스트로즈와 믹스하여 투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칼슘 채널 블로커입니다. 칼슘이 이동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심근과 평혈근 세포 내로 칼슘 유입을 막아 심근 및 평혈근 수축을 억제하여 관상과 말초혈관을 확장시키고 심박출량을 줄여 혈압을 낮춥니다. 종류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디하이드로피리딘이 있으며 니페디핀, 암로디핀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논 디하이드로피리딘으로서 베라파밀, 릴티아젬이 이쪽에 속합니다. 첫 번째 디하이드로피리딘에서는 강력한 말초 및 동맥혈관 확장 효과로 인해 빈맥, 말초 부종, 저혈압, 홍조, 두통,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 디하이드로피리딘에서는 심근 수축력을 감소시키고 심박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터맥, 심부전, 심부전 증상 악화 등의 부작용과 혈관 확장에 의한 말초 부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칼슘 클로라이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10% 클로라이드를 10에서 20ml, 아동의 경우 kg당 20ml를 5분에 걸쳐 IV 투여합니다. 두 번째로는 승합제입니다. 도파민은 초기 5에서 10마이크로그램을 per kg per 분으로 시작하며 에피네프린은 초기 0.1에서 0.5 마이크로그램을 kg per 분으로 시작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초기 0.05에서 0.1 마이크로그램을 per kg per 분으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심장의 수축력과 심박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을 투여하며 초기 2에서 10mg을 IV 볼루스 투여하고 필요 시에는 10분마다 반복 투여합니다. 지속적 주입으로는 2에서 10ml를 시간당으로 주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CA 사망계 항우울제입니다. TCA는 우울증, 주의력 결핍장애, 공황장애 등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종류로는 아미트리프틸린, 데시프라민, 독세핀, 이미프라민 등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경련, 의식장애, 저혈압, 항콜린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복용 2시간 이내에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심전도 장애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TCA는 소디움 채널 블로커라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심전도 장애가 나타나는데 PR이랑 QRS, QT파가 연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S는 100ms이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터미널 R 웨이브에서는 AVR파에서 3mm 이상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와 S파의 비율이 0.7을 초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입니다. 소듐 비카보네이트를 투여합니다. 1에서 2ml 이퀴벌런트를 per kg당 반복 투여할 수 있으며 5% DW 1리터에 소듐 비카보네이트를 150ml 이퀴벌런트를 믹스하여 투여할 수 있습니다. ABGA상 PAR을 7.5에서 7.55 사이를 유지하며 ECG상 네로우 QRS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혈압이 올 수 있는데 IV 하이드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하이드레이션 시에는 kg당 30ml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상 지속 시에는 3%셀라인 100ml를 IV 볼로스 투여합니다. 다음은 경련이 일어났을 때에는 비아제팜 5mg을 투여하고 마그네슘 설페이트 25에서 50mg을 per kg당 최대 2mg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플루마제닐과 페니토인은 금기입니다. 다음은 리튬입니다. 항우울제로 우울증, 주의력 결핍장애, 공황장애 등 치료에 사용하며 상부 위장관을 통해 완전히 흡수되는 데는 8시간, 최고 혈청치에 도달하는 데는 2시간이 소요됩니다. 중독 시 증상으로는 급성 단계에서는 소화기계 증상이 신경계 증상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지럼증, 어눌한 말투, 의식 저하 등이 있습니다. 만성으로는 포스트럴 트레모, 근육 연축, 근력 약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에서는 QT 간격의 연장, TAV 인벌전이 나타날 수 있으며 랩에서는 AST와 ALT, CPK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튬의 혈중 치료 농도는 0.6에서 1.2ml 이퀴발런트 per 리터이며 혈중 치사 농도는 3에서 4ml 이퀴발런트 per 리터입니다. 치료로는 위세척, 활성탄을 사용합니다. 활성탄 사용 시에는 리튬 이온과 결합하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두, 충분한 수액 공급, CRIT를 사용합니다. 혈액투석은 리튬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리튬 제거율이 70에서 170ml per 미닛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라쿼트입니다. 그라목손이라는 상품명으로 팔리는 제초제로 현재는 단종된 상태입니다. 복용 시에는 위장관 점막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2에서 4시간 후 최고 농도에 달합니다. 20에서 24% 파라쿼트 농축물을 30ml 이상 삼키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일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90에서 100%가 배설되나 복용 24시간 이내에 신기능 저하가 발생할 시에는 이로 인하여 타장기의 축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부식성에 의하여 입술, 혀, 인후, 식도 및 위궤양, 천공이 나타날 수 있으며 폐섬유와 호흡곤란, 급성 사고체 괴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로는 내원 시 즉시 체열과 소변 검사를 통해 혈중 파라쿼트 농도를 측정합니다. 또한 위세척과 활성탄을 투여합니다. 음독 3시간 이내 시행 시 가장 효과적이며 노출된 피부는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세척합니다. 네, 저희는 항상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여 환자를 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RR과 SpO2를 모니터링하며 하이폭시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산소 투여를 제한합니다. 또한 8시간마다 덱사메타손을 kg당 8mg, 하루에 아세틸시스테인을 kg당 300mg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인계 농약입니다. 이는 원자를 포함한 유기 화합물로 구성된 농약으로 살충제, 제초제, 살균제 등이 있습니다. 하르복 실계 에스테라제 효소의 강력한 억제제이며 억제되는 효소로는 적혈구, 신경조직, 골격근에 분포하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혈장, 간, 심장, 췌장 뇌에 분포하는 부티콜린 에스테라제가 있습니다. 유기인제는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와 결합하여 불활성을 시킴으로써 원래 효소의 기능인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합니다. 그 결과로 무스카린성, 니코틴성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이 축적되어 콜린성 과다의 증상을 초래합니다. 사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섬액, 동공 축소, 침 흘림, 눈물, 기관지 분비물 증가, 기관지 수축 등이 있으며 유기인제 중독에 의한 사망은 주로 호흡 중추의 저하, 신경 근육의 저하, 호흡기의 분비물의 과다, 기관지 수축 등에 의한 호흡 부전이 주된 원인입니다. 해독제로는 아트로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트로핀은 아세틸콜린과 경쟁적으로 무스카린 수용체에 결합하여 아세틸콜린의 결합을 방해합니다. 초기 용량으로 1에서 3mg을 IV 투여 후에 5분 간격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동공이 확대되며 빈맥이 발생할 때까지 이전 투여 용량의 2배를 투여합니다. 여기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동공이 확대되고 빈맥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트로피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3분 이내에 최고 효과가 나타나며 유지 용량으로는 아트로피나 될 때까지 투여한 총 부하 용량의 10에서 20%를 시간당 투여합니다. 아트로핀화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면 수축기 혈압은 90 이상, 하트레이트는 8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트로핀을 과다 투여 시에는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체내액이 부족하지 않은 환자에게 빈맥, 당음소실, 동공산대, 발열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수치로는 아트로핀을 30분간 투여 중지 후에 반응을 관찰하며 증상 호전 시 아트로핀 플루이드의 용량을 70%로 주입을 시작합니다. 호전이 없다면 30분 더 관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해독제로는 프랄리독심입니다. 유기인제로 억제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재활성화하는 약물로 근육 및 횡격막 마비, 공경련 등의 니코틴성 증상과 혼수, 경련 등의 중추신경계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성인은 kg당 30mg, 소아에게는 kg당 25에서 50mg을 IV 투여합니다. 유지 용량으로는 kg당 8mg을 시간당 투여할 수 있고 최대 시간당 650mg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급성 중독 발표를 맡은 윤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